이 경기에서 이기면 통합 챔피언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 박철순의 활약이 필요했던 때였다. 그런데 경기 후반 번트 수비를 하던 중 허리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번트 수비를 하다가 내가 움찔할 정도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었어. 그래서 저 피로가 와서 그런가? 그러다 괜찮겠지 그런 게 그렇게 깊어질 줄 뭐 상상을 못했었죠. 처음 아파본 허리니까 금방 낫겠지, 그냥 근육통이겠지 쉽게 생각을 했었지. 이 경기마저 내준다면 나머지 경기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상황. 에이스 박철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런데 박철순이 등판했다. 허리 부상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 시리즈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박철순이 나선 것이다. 사실 허리 부상 정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철순은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야만 했다. 부상의 고통을 잠시 참기 위해 진통제를 맞은 직후였다. 그때 뭐 무조건 우승을 하고 싶었고 허리 정도야 병진이 돼도 좋다는 생각이었으니까. 그 김영록 감독님이나 김성근 감독님 당연히 말리셨죠. 진통제로 몸의 고통을 잊고 팬들의 함성에 마음의 고통을 지워야만 했다. 박철순, 그는 결국 1루 주자 정현발을 견제구로 잡아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기질을 발휘했다. 역시 박철순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독이 오른 삼성의 추격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엔 베어스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통제를 맞고 마운드에 올라선 동료가 있는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던 것이다. 투수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박철순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힘을 얻었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박철순 선수 투수의 무게감이라는 거는 상당히 여러 뛰고 있는 8명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주니까 굉장히 팀에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순이가 그 아픈 거를 참 진통제 맞고 나가는 걸로 손속 당합니다. 알기 때문에 요시 우리도 한번 이기자. 그 하나가 된 게 그게 다 박철순이가 그 던져준 그게 선수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참 좋은 플레이가 나와서 이겼지 않냐 생각이 들고. 박철순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하나가 됐다. 6회와 7회에 각각 1점씩을 추가해 점수를 더 벌려놓은 오비베어스. 8회에 삼성이 2점을 따라붙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미 베어스는 팀 전체가 탄력받은 공처럼 속도를 더하고 있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5대3으로 마무리. 베어스는 2차전의 대패를 설욕하며 시리즈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됨은 물론 에이스가 감수한 고통으로 인해 더욱 하나 되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말이죠. 2점 승부가 투아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진로가 내 일생이 무섭고 두려웠으면은 당연히 안 던졌죠. 나 또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순간이 제일 중요했었죠.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6차전. 박철순은 선발 등판했고 양팀의 3대3 동점을 만들며 9회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9회 초 1사 말루의 신경식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고 이제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유동 선수.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유동이 또 9회 말에서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실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옆에서 붙입니다. 자, 왼쪽 담장을 넘기느냐, 왼쪽 담장을 넘기느냐. 홈런!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날려 순식간에 점수를 8대3으로 벌려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패를 가로지르는 말루 홈런이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9회 말 삼성의 마지막 공격. 자, 2사에 그러나 이미 승패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유지현 잡았습니다. 러닝스로 오비 베어스가 83년 한국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오비 베어스가 꿈의 구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리한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6차전도 승리. 선수라면, 적어도 그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박철수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날 승리와 맞바꾼 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잘 몰랐을지도 모른다. 83년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베어스의 주축 선수인 박철수는 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날의 부상이 좀처럼 회복되질 못했던 것이다. 승리를 함께 나눴던 동료들의 플레이를 관중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박철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혼자 하는 재활훈련뿐이었다. 시즌이 거의 끝나갈 즈음 박철수는 1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팬 서비스 차원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런데 타자의 공이 하필이면 허리를 치고 나간 것이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은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 맞은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 이게 이제 이건 절단 났다 이제. 그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허리가 무너져가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혼자 몸부림쳐야만 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선수 생활은커녕 정상적인 생활조차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것이다. 보란듯이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는 꼭 일어서겠다 마운드에 다시 서겠다는 그런 집념이 강했고, 제 가족도 있었을 거고 오비베어스라는 팀도 있었을 거고 동료들, 친구들, 후배들 다들 덕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원동력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밖에 없어. 스스로를 믿고 그는 끝끝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선수로서도 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길 원했다. 마운드를 떠난 박철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는 자에겐 기적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걷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주위의 예상을 뒤집고 그가 다시 마운드에서 펄펄 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86년 8월 9개월 만에 첫 승. 그리고 그는 그 해에만 13경기에 올랐다.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 병원에 가서 원장님 깨워가지고 봤더니 아킬레스건이 나갔다는 거야. 그런 청청벼락 같은 소리가 또 어디서 또 더운 날에 있더니 왼쪽 발이 또 디디는 발인데. 아휴. 88년 광고 촬영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었다. 허리에 이어 발목까지 야구 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부위였다.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뚝섬 경마장이 있었어. 그 안에 퍼블릭 골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매일 새벽 3시에 갔었어. 그러니까 치고 공 쫓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니까. 응? 이러면서 거의 1년을 다녔어요. 360일 다녔어. 내려오더라고, 뒤꿈치가. 사람이라는 게 참 얼마나 간사한지. 뒤꿈치가 딱 닿으니까 뛰고 싶은 거야. 응? 그 달리다 보니까 또 던지고 싶은 거야. 부상에서 재활을 해서 140을 넘게 던지는 걸 보고 박영민 단장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145 가까이 나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불사조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훨훨 날아야 하는 것이었다. 김성한. 오른쪽 타석에는 김성한. 스스로 땅에 닿지 않는 발꿈치를 재활훈련으로 극복한 후 다시 마운드에 올라선 박철순. 타자 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타자 홍현우 투-쓰리 제8구. 그는 90년 7월 해태와의 경기에서 완봉승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500일 만에 완봉승.
박철순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경기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었다. 나이 먹은 저 늙은 투수한테 우리가 당했다라는 그런 패배감보다는 정말 멋진 선배다. 정말 존경하고 싶은 선배다라는 그런 운동선수만의 그런 감정이 있죠. 야구를 딱히 좋아하지 않은 팬들조차도 불사조 박철순을 향해서 아마 가슴 뭉클한. 오비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오비베어스로서는 13년 만의 출전이었다. 1차전은 먼저 롯데가 가져갔다.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히트앤드런 성공. 하지만 2차전 9회 말 김민호의 선구안으로 마지막 역전에 성공한 베어스. 극적으로 2차전을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이후 경기는 3차전을 잡고 4차전을 내주며 롯데와 주거니 받거니 승부를 겨누던 상황. 이제 경기는 5차전에 이르렀다. 서로 뒤집고 뒤집히는 장군 멍군 경기를 펼쳐나가던 6회 베어스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때 관중 속에서 큰 외침이 들려왔다. 박철순을 부르는 소리였다. 네, 오비 팬들입니다. 자, 1루 쪽 센터. 결국 마운드에 오른 박철순. 82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였다. 강성호 8번 타자예요. 5차전 팀의 위기 상황에서 팬들의 부름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낸 박철순. 9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팀의 최고참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대였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김민호. 공 하나하나에 온 몸과 마음을 담아 포수를 향해 던지는 모습. 비록 객관적인 실력은 13년 전 그날만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13년 전 그날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것이었다. 그때 제 볼 위력이 타자를 압도할 만한 그런 위력이 없었으니까. 진짜 1919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 공이 이제 오늘 내 야구 인생에서 마지막 공이다 그러면 그 공에 혼이 들어가죠. 선배가 저렇게 마운드에서 저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 실수하고 하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게임이 끝나진 않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워낙 발이 빠르니까. 세 번의 승패를 나눠 가진 오비와 롯데가 마주한 7차전 경기. 잡고 있습니다. 길게 잡고 있습니다. 인구의 세월을 겪어낸 대선배의 모습을 보며 베어스는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오비 베어스가 13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뻐하는 선수들 사이 박철순의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팀에 대한 시상식 시간은 충분합니다. 잠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고통의 세월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선수들은 박철순을 높이 들어올렸다. 이해의 우승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만했던 것이다. 안을 풀고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마운드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그는 그라운드를 내려왔다. 스스로 안녕을 구하는 이날을 위해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모진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다.